여러분 안녕하세요. 필로직 유학원의 필립쌤입니다. 오늘은 경제 관련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8월 5일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 증시가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혹시 주식에 관심 많으신 분이시거나 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이날 한국 코스피의 98%의 회사들이 하락 마감을 했고, 시가총액은 코스피는 192조 원, 코스닥은 43조 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가 증발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오늘 8% 넘게 단일 하락으로는 정말 최악의 날로 기억될 정도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유학생 여러분과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어떠한 영향이 갈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짧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증시가 폭락한 첫 번째 큰 이유는 전쟁 리스크인데,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 이란과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세계 정서와 증시에 엄청난 큰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개입 의사를 표출하면서 미국은 이란 국경 근처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자국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면서 중동에 큰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미 높아진 에너지 가격에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석유 생산량이 더욱더 크게 떨어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치솟게 될 겁니다. 석유 파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경제적 침체가 온 것도 몇 번 있었고, 코로나 여파로 물가 상승률도 이미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선 너무나도 큰 리스크로 받아들여져 있고, 결국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가,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가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명한 말 아시죠?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가 걸린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미국 내수 경제 지표들이 지금 굉장히 나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CPI도, 즉 소비 물가 상승률도 계속 높은 레이트를 유지하고 있고, GDP의 가장 큰 팩터인 고용률 지표, Unemployment Rate가 이번 7월 달 어나운스먼트가 됐을 때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보이게 되면서 사람들의 공포감을 더 심어줬는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 미국에 있는 큰 자산가들의 빅테크 매도가 몰래 이루어지게 되었고, 지금 그것들이 수면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이 지표의 사실성에 대한 더 힘을 크게 실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유명한 워렌 버핏이 1분기 애플 주식을 대량 매도를 하였는데, 그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이유를 대부분 대었는데, 이번 2분기에 기술 관련 주식을 몰래 대량 매도를 추가로 해왔다는 게 드러나게 되었죠. 워렌 버핏뿐만이 아니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4,400억 원어치의 가량의 주식을 매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그리고 경제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은 거대 자산가들이 이렇게 현금화를 한다? 그것은 테크 시장의 버블과 그에 따른 시작 하락을 예측하고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리세션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지표는 현금 보유율이 높아졌냐라는 것도 표현합니다. 현금 보유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향후 움직이는 방향이나 경기 침체 끝자락에 가장 밑에서부터 자산을 다시 불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지금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캐리 앤 트레이드를 청산하기 위해 투자한 주식들을 처분했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이 캐리 앤 트레이드를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이나 스위스처럼 금리가 낮은 곳에서 저금리로, 로우 인트레스트 레이트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지금 미국 같은 등에서 자산을 매수하는 거래인데,
상당수의 헤지펀드들이 제로금리인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최근 몇 년간 고금리를 유지해온 미국이나 유럽 등의 주식들을 투자해뒀다가 지난주에 일본 내에 갑자기 금리 인상으로 엔화가 오름세를 보이게 됐고, 거기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용 데이터, 이런 나쁜 지표들이 나오자마자 엔화가 더 급등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식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저금리를 빌렸던 돈을 급하게 갚기 위해 투자했던 주식들을 바로 팔아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금융시장이 흔들리게 된 건데, 여기에 우리가 무슨 관련이 있냐? 우리나라도 사실 외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같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되면서 우리 한국 증시도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증시와 경제가 계속 불안정해지면서 우리 유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냐? 당연히 저희는 전쟁을 하진 않겠죠.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일단 환율에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화는 다른 주요 통화에 비해 환율의 변동성이 볼레틸리티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안전자산인 달러가 오르고 그에 비해 우리 원화 익스체인지 레이트는 계속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과거에 봤던 1,400원, 혹은 미래에 볼 1,500원, 1,600원까지도 볼 수 있다는 무서운 예측도 존재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미래에 환율이 떨어질 확률보다 오를 확률이 더 많습니다. 전쟁 리스크, 그리고 저금리, 고금리의 시대고, 거기에 물가 상승률에 이제 너무나도 많은 불안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1250원대 미만으로 떨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1350을 넘어서 1400원대, 1500원대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유학생분들은 최대한 학비나 생활비를 미래 환전에 두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어차피 미국 달러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달러가 더 오르게 되고 미국 달러가 필요 없어지게 되면 다시 원화로 바꾸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환전해도 나중에 보면 이득인 것도 분명합니다. 또한 한국 물가 그리고 미국 물가가 아직까지 잡히지 않게 되면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 레이트로 계속 오르게 된다면 오늘 샀던 10달러의 아이템이 이젠 12불 그리고 13불 계속 이렇게 오르게 되면서 물가 상승률 플러스 익스체인지 레이트, 환율이라는 더블 에펙트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아껴 쓰는 것도 우리 부모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유학하시면서 해외에서 취업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고용 감소에 조금 리스크가 커졌다고 생각하실 텐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더욱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방법은 남들보다 더욱더 좀 더 많은 자격증, 좀 더 아웃스탠딩한 퍼스펙티브나 GPA, 그리고 학점 관리를 잘 하셔서 다양한 스킬들을 익히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스탠드입니다.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과 이야기의 흐름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필수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경제 얘기를 앞으로 조금 더 자주 하게 될 거고 저도 많이 올리게 될 건데, 이런 유익한 정보도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쉐어를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고하세요.